이런 시대의 소설가로 살고 계신 우리 김용태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뭐 스릴러 장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대를 반영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끄러운 게 뭐냐면 지나가면 잊어버려가지고 아까 거기에 분명히 뭐 말을 했는데 뭐였지 막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해놨는데 표지가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이거 네, 저도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표지입니다. 아니 이런 네. 마음에 드는 문장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표지가 아니라. 네, 제 입으로 너굴거려서 말 못하겠어요. 표지가 되게 네. 마음에 들었어요. 처음 받아봤을 때. 그렇구나. 네. 예, 여기서 예쁜데 네. 또 요 네. 앞에 있는 작은 그림들을 보니까 막 묘지를 파고 있고 네. 칼을 들고 쫓아가고 그래서 이것은 관찰력이 상위 1% 되셔야 발견할 수 있는. 그런가요? 이게 저도 몰랐거든요. 네. 저는 그냥 종이비행기 날면서 뛰어다니고 있고 밤에 그 풍경인 줄 알았어요. 저도. 네, 네. 근데 누가 알려줘서 알았어요. 저도. 이게 네. 종이비행기 이거 그 라고 가족들이 하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. 네.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거 무서운 장면이었구나.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을 놓고 여기 그 묘지를 알려주는 십자가가 없다면 네. 이게 무덤을 판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으나 네. 아무튼 십자가도 있고 막 곡괭이 그러니까요. 이런 거 있고 막 이제 약간의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운석을 여기서 지금 캐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럴까요? 아니. 네,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은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는 장르예요. 네. 그렇다고 제가 이제 고백하자면 문학 장르보다는 네. 이제 뭐 인문사회학 책을 좀 더 많이 네. 보고 그러던 예전에 그러던 네. 사람이어서 네. 요즘은 책방지기 하고 나니까 책을 더 못 읽게 되더라고요. 시간이 없어서. 아무튼 문학에는 나는 좀 약하다 이렇게 저 스스로 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. 사실 이렇게 미스테리 스릴러 네. 장르 보통 말하는 장르 문학 뭐 이런 쪽은 더 모르는 입장이거든요. 네, 근데 사실은 그런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. 네. 네. 사실 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냥 편의상의 구분이다.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토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나는 이런 스토리, 나는 이런 스토리. 그런 독자분들이 찾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령 제목만 보고 난 로맨스를 좋아해. 그래서 제목만 보고 이게 멜로인 줄 알고 사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막 공포야. 이러면 좀 실망하거나 좀 서운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런 편의상의 구분 정도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지 사실은 이제 저도 스릴러를 잘 몰라요. 이 작품 쓰기 전까지는 스릴러 공부를 따로 해본 적도 없고 스릴러라는 장르도 사실 저도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스릴러를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읽었던 그 소설은 스릴러였구나. 네, 그런 식으로 기억을 더듬더듬 하게는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 어렴풋한 저의 이 짧은 기억으로도 예전에는 뭐 막 순수 문학, 뭐 장르 문학, 네. 참여 문학 뭐 이렇게 구분을 좀 했던 것 같았어요. 근데 네.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요즘은 약간 그런 좀 질문도 들고요. 네. 이제 저는 문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걸 구분해서 배우기도 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것도 편의적인 이유죠. 이런 문학의 갈래가 있고 이런 갈래가 그 갈래들 중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. 근데 일반 독자분들이 그걸 굳이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편의상 장르 문학이라 말하지만 예전처럼 장르라고 해서 우리가 딱 생각했던 그러한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하거든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
굳이 뭐 구분하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그 취향이나 관심사를 편의해주기 위해서 정도 안내하는 수준? 네. 그 정도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좀 들고요. 운석 사냥꾼이라는 말이 좀 익숙한 말은 아니었어요. 네. 근데 제목을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랄까? 네. 이 작품을 쓰게 된 아까 그러셨잖아요. 스릴러 잘 뭐랄까 몰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주력이 아니었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스릴러 장르를 선택하시고 또 제목도 운석 사냥꾼 이렇게 붙이고 했던 어떤 이 작품을 쓰시게 된 동기 같은 거 좀 들려주세요. 아주 그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. 그래서 좀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스릴러에 대한 어떤 뭐 조예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같이 모든 이제 무명 작가들은 자기 책을 내는 게 1차적 목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좀 글 작가로서 특별히 재능이 있진 않거든요. 아니 이런 무슨 말씀을?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능이 다작이거든요. 그냥 계속 써요 저는. 네, 이게 되든 안 되든 계속 써버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선은 단편을 했지만 그 이런 계속 장편만 쓰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년이 그런 시간이 쌓이는데 이게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했었어요. 경제적인. 그래서 이제 나이도 30을 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점점 이제 벽 앞에 선 기분, 낭떠러지에 떠밀리는 기분. 그래서 소설을 또 장편을 쓰려면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나 시나리오와 그 소설의 사이 정도 되는 그 시놉시스가 있는데 콘텐츠 진흥원에서 그 공모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당장 얼마라도 청약증을 받아야 내가 아껴 쓰면서 그렇죠, 쓰지 않고 그렇죠. 힘들겠다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생업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해서 그 전에도 이제 직장생활 1년씩은 했었는데 사무직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. 이게 슬프다. 출근하고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. 그래서 공장을 다니면 그래도 밤에는 좀 머리 쓴 일이 아니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남공단을 알아보고 몸이 힘들어서 쓰기 힘들지 않으세요? 그래도 그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러게 알아봐 두고 이제 그걸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. 면접 보러 오라고. 면접이라니. 면접 별로 경험이 없거든요. 이제 면접을 보러 가서 그 수많은 심사위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가 제출했던 시놉시스는 이 작품이 아니었어요. 네, 역사물이었어요. 네, 근데 그걸로 그 출판사에서 뽑았는데 그 역사물이 재고가 너무 많다고. 재고가 많다고? 밀렸어? 어떻게? 블루오션인 스릴러를 작가님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면 어떻습니까?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거 기획 창작물이네요. 네. 그래서 근데 그 콘텐츠 진흥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한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와 진짜 숨가쁘게 썼었죠. 진짜요? 네, 그때부터 이제 신호 다시 쓰고. 이 분량을? 이 책으로 페이지만 해도 지금 4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눈물겨운 스토리가 또 있군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엔딩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.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이해되는 부분 장면들이 떠오르는군요. 막 이러면서. 그러셨구나. 근데도 놀랍네요. 저는. 이거 좀 더 멋있는 스토리를 기대했는데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 막 이런. 네, 뭐 현실은. 근데 원래 작품이라는 게 사실 뭐 저는 오늘 이 얘기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계속 쓰신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써왔던 것이 그런 이제 상황이 변했어도 나타난 게 아닌가. 그 글 쓰는 힘이.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온 게 아닐까. 그래서 K 스릴러 시리즈더라고요 이게. 그래서 K 스릴러가 또 무슨 장르가 있는지 막 생각해보니 그냥 한국 코리아 붙인 건가 봐요. 일종의 브랜드명인 거죠.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책에
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단 어떤 일종의 댓글, 평가 네. 이런 것들도 보니까 평점도 높으시고요. 아, 네. 뭐 재밌게 읽으신 분들이 남기시지 않을까요? 재미없게 읽으신 분들이 굳이 거기 가서 네. 뭐 감사한 일이죠. 네. 그렇군요. 네. 악플이 없다는 것은 네.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? 어쨌건. 잘 찾아보니까 하나씩 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근데 네. 되게 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네.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작품을 말하자면은 기한도 정해져 있고 네. 뭐 내용도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. 어느 정도 막 의논해서 정하고 막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쓰셨는데 네. 그런 창작 작업과 네. 그런 거 없이 혼자 그냥 계속 하셨었던 거와 어떤 차이의 어떤 경험의 차이가 있으셨어요? 차이가 좀 크긴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차기작 같은 경우도 마감을 정해놓고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혼자 계속 작업했잖아요. 그래서 자유롭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데 조금 더 나은 지점이다 라는 이제 창작 자체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. 근데 이제 이제 그런 건 있었죠. 쓰면서 근데 이거 내가 열심히 썼는데 그냥 서랍에 묵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계약을 하고 마감을 갖고 쓰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안이라든가 초조함은 없고 대신 심적 압박이 좀 내일까지 써야 되는데 잘 나와야 할 텐데 네. 뭐 이런 거. 네. 그리고 이제 혼자 작업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네, 그분도 그 편집자라든가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읽으면서 피드백을 해주고,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구나.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게 여러 사람의 노력이 같이 가는 거구나. 그래서 조금 더 어깨가 무겁다.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쓰고 계시는 올해 발표될 거라는 작품도 그런 방식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시나요? 네,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내 참가할 만한 스릴러 작품이 많진 않아요. 이제 추리 소설 쪽으로는 좀 계보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더 세분화된 이제 스릴러 같은 경우는 해외 서적들을 주로 참고하다 보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또 참고할 수는 없거든요. 이게 배경이 다르기 그쵸. 때문에. 네,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소설 이야기를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. 네. 저는 운석 사냥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고 네. 프롤로그 처음에 이제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그리고는 계속 그 얘기가 별거 아니게 이렇게 계속 나와서 왜 제목을 이렇게 하셨을까? 뭐 이제 초반에는 약간 네.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른 제목을 붙일 수도 있었을 텐데 네. 이걸 붙이신 이유는 뭘까요? 사실은 제가 이제 제목을 잘 못 붙여요. 제목, 목차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 목차도 1, 2, 3, 4를 그냥 구분해놨죠. 네. 근데 제목을 제가 그 당시 몇 개 잡았던 것 같은데 그 회의 결과 다 별로 별로야. 호응을 못 얻으셨군요. 그래서 다수결을 해서 네. 네, 나온 제목입니다. 네. 그렇군요. 네. 근데 또 읽어보니까 네. 끝에까지 가서 보니까 네.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제목이더라고요. 네, 이 소설에서는 이 소설의 인물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운석이라는 존재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낭만적인 거고, 누군가에게는 위험스러운 거고,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는 거고, 다양한 다양한 상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인물들이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또 있고, 그런 인물들이 실제 운석이 출연하면서 이제 그 운석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. 네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목은 괜찮지 않나. 네, 그런 것 같아요. 하는 생각이 그냥 딱 볼 때는 운석을 찾아다니는 네. 뭐 그런 의미의 운석 사냥꾼이라고 1차적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사냥꾼이라는 말이 네.
그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뭐 추구하거나 찾거나 뭐 매몰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? 직업적으로 그런 분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. 아마 한국에서는 좀 생소했을 거예요. 네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진주에서 운석이 떨어졌을 때, 그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운석 사냥꾼들이 등장하고 대거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이런 직업도 있구나라고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막이나 극지 지역을 많이 탐사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거기에 운석이 많아요? 일단 찾기가 더 용이하고 일단 인적이 드물잖아요. 음. 운석이 떨어졌을 때 파손도 아무래도 덜 되고. 네. 그리고 그쪽 운석이 실제로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. 이게 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이도와 관계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. 저는 진주에 떨어진 운석은 네. 어떻게 됐어요? 그거 그때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쓱 지나갔는데 저는 그렇게 막 해외에서 사람들도 들어오고 할 정도였다는 게 놀랍네요. 네.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하우스로 떨어진 운석이 제일 컸던 걸로 아는데 네. 운석이 하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네. 부서지면서 조각조각 나거든요. 그래서 그 농장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제일 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거래가 됐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표가 매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이제 국가에서 연구 차원으로 사들이려고 했는데 그 갭이 너무 커서 아마 지금도 보관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구나. 네. 여기 등장하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. 네. 그 사진도 약간 그런 것 같으네요. 그러고 보니까 서로 이렇게 네. 뺏고 뺏기고 거래하고 하는 매개가 되는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. 네. 이걸 또 다 이야기하면 네. 읽고 싶으신 분들이 김 빠지니까 네. 간략하게 이거를 소개해 주신다면 작품 이야기를 네. 어떤 스토리 어떻게 전개되는 이야기다. 네.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어떤 시골 한적한 마을에 운석이 떨어집니다. 네. 그런데 그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사는데 그 운석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석을 찾겠다고 몰려든 시점에 그 딸이 실종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석을 찾으러 다니고 이 부부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실종된 딸을 찾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네. 그 딸 이름이 별이 네. 있더라고요. 네. 네. 별이 운석 별 너무 직접적인 이름 아닌가요? 말씀드렸다시피 장면 센스가 좀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첫 장면에 별이라는 아이가 반딧불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고 네. 그러다가 갑자기 몇백 배 밝은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 이게 딱 나올 때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저는 딱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되게 신기하다. 근데 이제 운석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네. 그런 생소함이 주는 또 재미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 작품 쓰면서 이미지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여진 이미지가 아니라 분위기적으로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공존하는 느낌의 분위기를 살리려고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운석도 그러한 존재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. 그 돌덩이 같은 거니까 그렇죠. 사실은. 네. 그걸 향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인데 꼭 비단 운석을 놓고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이제 어떠한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고 경이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그걸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저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울 정도로 맹목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고 그걸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저도 고민하면서 써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부부 면수와 희령이죠. 네. 그 두 부부가 처음부터 굉장히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참
저렇게 살면 얼마나 팍팍할까. 네. 근데 사실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네. 좀 이렇게 가까운 것 같다가도 보면은 속으로는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또 다 다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 네. 그래서 인물들이 다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고 한 교회 사람들인 네. 것 같지만 사실상 뒤로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. 혹시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뭐 각자 도생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. 그런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걸까요? 그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그 어린 시절 성장해온 고향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평에서 태어나서 한평에서도 시골 농촌 마을에서 계속 살아왔거든요. 네. 근데 그 마을이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분리가 돼 있어요. 네. 그런데 저희 마을이 그러니까 시골 마을 하면 보통 공동체 그리고 따뜻하고 서로 간에 도움도 많이 주고 이웃 사촌 막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. 네. 근데 저희 마을은 조금 옆 인근에 있는 다른 마을이랑 달리 좀 시끄러운 마을이었어요. 이거 마을 분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보실 일이 없겠죠. 네. 갈등도 많고, 네. 그러니까 말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다른 말들. 똑같은 뭐 하나 놓고 네, 얘기를 하더라도 좀 분란이 많았죠. 근데 그러면서도 또 어떤 큰 일이 있을 땐 또 가족이 투합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어릴 때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또 그 사람 사는 게 저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스릴러를 쓰게 되면서 그 모습이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낯설지만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 다 안 읽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. 알고 지낸다 착각하고 사는 게. 근데 그게 좁은 공동체일수록 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거든요. 가장 좁은 단위로는 가족이 그럴 테고 한 마을이 그럴 테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각자 모습들을 한번 입체적으로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네. 편인데요. 네. 어떤 인물이 제일 마음이 가셨나요? 제 개인적으로는 황상태라는 인물 그리고 전장록 네, 저는 이 두 인물을 그릴 때 제일 좀 애착을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어떤 면에서? 아니 황상태 얘기를 하실 줄은 몰랐는데 네, 왜냐면은 이제 주요 인물 물론 거기도 굉장한 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네. 사실은 등장하는 씬은 좀 분량은 적은 편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말씀 딱 듣고 보니까 되게 짠해했던 느낌이 그 인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네.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래서 그랬던 건가? 제일 마음이 쓰인 인물이겠죠. 황상태는. 네. 안타까웠던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장로 같은 경우는 가장 공을 들였던 인물. 네. 그러게 표현한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요. 그 할아버지는 약간 좀 여러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그 뭐랄까 숨겨진 악인 네.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는 네. 아닌 것 같았는데 딱 알고 봤더니 다 장악하고 있었던 약간 그런 네. 이미지가 막 다 오버랩이 되면서 네. 네 처음부터 좀 의심스러웠긴 했어요. 막 아는 거잖아. 네. 그렇구나. 네. 그런 인물들. 이 작품을 쓰신 지가 이제 지금 3년 네. 이게 지났잖아요. 그때의 이런 스토리로 내가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뭐랄까 이거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했던 게 혹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뭐 좀 바뀐 것도 있으세요? 아니면 아무튼 이 3년의 시간 후에 이 작품을 대하는 느낌은 어떻게 바뀌신 게 있는가 궁금해요.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에 좀 얽혀 있어요. 네. 너무 옛날 얘기를. 네. 가끔 이제 떠올려 보긴 해요. 지금껏 쓰면서 잘 이입이 안 되거나 할 때 이 작품을 썼을 때 이제 그 상태,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복귀하긴 하는데
지금 거랑 좀 컬러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머릿속으로서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. 이게 또 색깔이 좀 묻을까봐. 네. 그럴 수도 있겠다. 네. 그런 편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네. 그럼 제가 읽은 걸 뭐라고 얘기해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. 이 틈을 타서 막 이러면서. 저는 읽으면서 곳곳에서 어떤 뭐랄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가깝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한 거리감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거를 사이사이에서 되게 많이 느꼈는데, 예를 들면 면수가 면수가 막 그 산속에서 우여곡절을 막 겪고 이 막 젖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막 한 후에 외롭다고 느낀 게 그 다음 씬이었던 거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,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 희령도 그랬을 거라는 거 인제사 알았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던 사이가 이런 전환이 또 생기는구나,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좀 거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인물들 간의 관계가 가장 이상적으로 밀접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였는데, 어찌 보면 그거는 변하지 않았으나 또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,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발견하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는 이제 스릴러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작품 쓸 때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,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추구 스릴러가 됐던 어떤 소설을 쓰든 약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쓰는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문장인데, 대부분의 악행은 사랑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택하면서 발생한다, 생겨난다. 그런 이제 맥락의 문장이 있는데, 그 작품은 이제 스릴러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내가 스릴러 쓸 때 이 문장을 떠올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물들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게요. 네. 되게 좋은데요? 네. 대부분의 악행은 사랑이 이른 지름길을 택하면서 벌어지는. 네.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최소한 어떤 그 인물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택할 때 뭐 말하자면 잘하려고 한 건데 잘 돼 보려고 한 건데,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. 나는 잘하려고 한 건데 그렇죠.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말들. 악마가 되려고 악마가 되는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? 대부분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본인은 선의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마지막 질문.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계신가요? 갑자기 쑥. 네, 저는 그런 분입니다.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약간 느껴져가지고. 인간에 그래서 대해서. 제가 쓸 때 되게 힘듭니다. 뭔가 좀 이렇게 악한 이런 거. 악한까지 몰아가는 과정이 되게 개인적으로 좀 힘든 부분. 그래요. 근데도 이거를 선택을 또 계속 하시네요. 매력이 있는 거. 봐요. 네, 매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도전해보고 싶은 느낌.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말랑말랑한 글만 쓰지 않았나? 하게 되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습작할 때 주로 많이 들었던 말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. 더 가야 되는데 멈춘다 막 이런 말들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건 이제 장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강제성을 갖고 저를 이제 제가 임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글을 안 쓰는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더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장르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장치 같은 거기도 하겠네요. 네. 저로서도 배우면서 갈 수 있는.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. 네, 기대해 주십시오.
네, 지금 또 작품 열심히 쓰고 계시잖아요. 네. 네. 아까 살짝 들려주신 이야기가 좀 특별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작품을 또 독자들에게 소개하신다고 들었는데 다음 작품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. 아, 네. 사실 이제 운석사냥꾼이 출간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. 이 작품은 엄청, 그러니까 2년 넘게 지금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준비하고 네. 계신 거요? 오. 네. 물론 이제 늦어지게 된 좀 계기도 있긴 한데, 제가 처음으로 이제 웹 플랫폼에도 한번 연재를 동시 진행을 해보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종이책 출간을 앞두고 원고를 작년 초에 거의 3분의 2 정도 완성을 했었는데, 웹 플랫폼에 이제 연재를 하려다 보니까 형식적인 좀 변화가 필요해서 작년까지 거의 퇴고를 다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 그 남은 부분을 다시 이제 마무리 집필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이 네. 뭐랄까 한 번에 읽는 분량 뭐 이런 거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. 하는 네. 건가요? 아, 네. 웹툰 같은 경우도 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책하고 네. 그 화면에 보이는 뭐 사이즈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네.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정된 그 안에 이 네. 일종의 작은 뭔가 하나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가령 드라마처럼 네. 다음 장면 보고 싶게 끝나야 되니까 이게 또 새로운 네, 만만치가 않습니다.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시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. 저는 되게 신기하네요. 왜냐면 웹툰도 많이 못 보고 네. 제가 보기보다 노안이 와서 눈이 아파서 잘 못 보는데 그래서 막 웹소설 뭐 웹툰 뭐 무슨 플랫폼에 올라오고 뭐 이런 거 이제 얘기 들으면 궁금하다 신기하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네.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. 네. 아마 이게 이제 저희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. 젊은 연령대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이게 더 당연하고 익숙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그 책을 사보는 사람들은 습관인데 네네. 주로 어릴 때 길러진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가 직접 책을 골라서 돈을 주고 구입했던 그 기억이 습관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계속 책을 사보는 거죠. 종이책을 네. 사서 넘기고 하는. 네. 근데 그게 습관이 없으면 그 13,000원이 엄청 크게 느껴지죠. 이게 나한테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책이 나오면 당연하게 삽니다. 그런데 지금의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청소년이라던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오히려 100원씩 200원씩 결제하는 이게 더 익숙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게 하는 그런 결제가 더 예. 이게 어색하죠. 결제하기도 힘들어. 네. 그래서 아마 이런 플랫폼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. 네. 네, 제가 갑자기 엄청 나이 든 사람 같이 느껴져요.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싶으네요. 그렇구나. 언제부터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 작가님 글을 볼 수 있는 거예요? 시작을 언제 하시나요? 일단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. 근데 곧이네요. 네, 제가 부지런히 빨리.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조회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. 그게 뭐 바로 이렇게 네. 수입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나요? 이제 그 유료 독자분들의 그 부분이 이제 수익으로 잡히겠죠. 네. 그냥 이게 공개하는 것도 있고. 네네. 신기합니다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종이책으로도 또 나오고 그럴 계획이세요? 네. 일종의 이제 선공개를 웹소설로 형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구나. 다음 작품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되게 좀 뭐랄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만난 이 미스테리 스릴러도 새로 이제 입문한 건데 그러고 보니 금방 또 이제 이렇게 플랫폼으로 작품을 보는 또 이것도 되게 좀 새롭고 그래서 저같이 정말 잘 모르는 문외한들에게 이거 좀 새로운 경험이 될 것도 같네요. 오늘 이야기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횡설수설 나눴는데 어떠셨는지? 즐거웠고요. 네. 사실은 뭐 그 강의하고는 또 다른 대담 형태 이런 자리가
근데 약간 북콘서트를 한 느낌도 있었고 되게 생소하지만 재밌는 경험이었다. 저는 사실 이제 낯선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. 저도 두렵습니다. 이 춤이라는 책방이 되게 안온한 분위기를 줘서 그런지 네. 생각보다 말 잘한 것 같습니다. 제 예상보다. 자찬하시는군요, 네, 지금. 되게 더듬거릴 줄 알았는데. 잘하시는데요? 네. 저도 사실은 남들이 와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희 책방을 소개하거나 네. 이런 거 몇 번 해봤는데, 그걸 본 분들이, 여기 숨 자체에 뭘 좀 만들어 봐라, 영상을 좀 만들어 봐라,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, 그거는 전혀 저하고 이제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, 이 코로나 덕분에, 그리고 또 흔쾌히 응해주신 작가님 덕분에, 정말 그냥 무모하게 막상 이렇게 시작했는데, 재밌네요. 네, 오늘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. 네, 그래서 작가님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안면을 튼 것 같은 이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작품 이야기도 좀 하고요.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이 각자 도생의 시대, 네.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하고 그러면서 또 더 다양한 작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다음에도 또 작품을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네, 다음에는 이제 추천할 만한 작품도 한 권 가지고 와서 네. 네, 그렇게 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게 작가 회의에서 지원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올해 저희 책방이 11월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 큰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 질병 X의 시대, 질병 X의 시대 함께 건너기라고 잡았어요.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이렇게 독자님들을 초대를 해서 작가님과 함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 요즘 너무 좀 어려우니까 모이는 게 어렵고 위험하니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 때문에 사실 형식을 이렇게 좀 시도해 본 거거든요. 네. 이런 질병 X의 시대 함께 건너간다 이런 주제가 좀 저희에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이걸 보시는 또 독자님들에게 이런 질병 X의 시대 어떻게 하면 함께 건너갈 수 있을지 응원의 말 같은 거 들려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갑작스러워서 생각해 놓은 건 없는데 네. 좀 유치하지만 그러면은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고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깝게. 네.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까워질까요? 저희가 또 여러 루트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. 저희 영상도 네. 많이 봐주시고. 네. 네. 김용태 작가님하고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저도 즐거웠습니다. 네.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시간도 또 새로운 즐거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